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306페이지 로마자 3번의 권리의 불행사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즉 권리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요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부터 권리 불행사로 되는지, 바꿔 말하면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이다. 일본의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그리고 그러한 때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소멸시효의 요건으로서 권리 불행사이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어떤 의미인지 문제된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그에 비하여 권리자의 질병, 여행, 법률적 지식의 부족, 권리의 존재에 310페이지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재 및 그에 대한 과실의 유무, 미성년인 사정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리 행사가 의무자나 제3자의 행동으로 방해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판례는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방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며, 또 법인의 임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인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니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불법 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로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부터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 소노로서의 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합시부터 그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08페이지) 잠시만요.
308페이지입니다. 양가로 리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 결정의 소급표로 인하여 면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 처분이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 결정일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 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양가로 이행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 이행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된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시우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2번에 개별적인 검토 구체적인 권리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1번에 시기부 권리 시기부 권리는 기한에 도래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 반가 1번에 확정기한부인 경우 이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위한 경우에는 유예한 이행기일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반가 2번에 불확정기한부인 경우 이 경우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기산점이 되며 채권자가 기한 도래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에 대한 과실의 의무는 묻지 않는다. 반가 2번에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하여야 한다. 물건과 같이 시기부 권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 즉 권리의 발생 시기와 처음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같은 것인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양글 3번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 학설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견해와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라는 견해 309페이지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시고 이행지체의 경우는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1선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본래의 채권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변형물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든다. 그리고 2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무불이행 시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3설은 이행불능인 때에는 채권의 종류가 다르나 이행시체인 때에는 본래의 채권의 확장이라고 한다. 한편 판례는 채무불이행 시가 기산점이라고 한다. 사견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느 경우이든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긴 하나 채무불이행 시에 비로소 발생한 것인 만큼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불이행 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이행불능뿐만 아니라 이행지체에 있어서도 똑같이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행지체를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점으로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은 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 체결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은 그 계약 체결일인 1976년 5월 4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와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의해 이해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양가로 4번에 청구 또는 해지 통보를 한 후 일정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통솔은 이러한 권리는 전제가 되는 청구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교는 제60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새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양가 5번의 기한이익의 상실 약관이 붙은 채권.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정하고 있으면서 단 한편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할부 채무에 있어서 1회에 불이행이 있으면 잔금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조항을 넣은 때에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채권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잔액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310페이지. 그러나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에 기해서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두 가지로 나누기. 뒤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종료뒤로 할부 채권을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사견 보겠습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변제기로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가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을 뿐 당연히 이행기로 되지는 않는 경우에 그가 기한까지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는 또 다른 이유로 청구를 하지 않는 때에는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 그때에는 본래의 변제기가 기산점이라고 하여야 한다. 결국 판례가 타당하다. 양가 6번의 정주조건부 권리. 정주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양가로 7번의 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가 기산점이다. 판례도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의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가로 8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에 관해서는 766조의 특별 규정이 있다. 그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의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채권법 강론에서 하기로 한다. 양가로 9번의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를 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 만약 성시부터 기산점이 된다고 하면 20년간의 부작위 채권이라도 10년이 지난 후에는 채무가 소멸하여 위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1페이지. 양가로 10번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동시행의 항변권은 법률상의 장애이지만 그 장애는 권리자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으며 그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례도 같은 견지이다. 판례. 양가로 기억. 채권적 물품 공급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 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외상 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외상 대금 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 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운 동상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가로 이은 발행인에 대한 약속 엄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 어음이 수치인 경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에는 진행된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 제가 좀 버벅거렸네요. 양가로 디귿 지방지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원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양가로 리을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 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름 이음 상법은 보험료 반환 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위반 범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 312페이지 허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비읍에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양가로 시읍 양도담보 설정권자의 정상금 청구는 처분 정산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정상금 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그 시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양가로 이응에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에 매립점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지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고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의가 이루어져 소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양가로 지읒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 이용권에 상하는 시설 유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 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 여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대한 골프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 이용 의무는 이용 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 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시설 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지의 골프 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보기 상당하다. 한편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 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사유가 예탁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규칙상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또는 여부 또는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 아니므로 이미 탈퇴에 의해서 일정한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를 표시하면서 예탁금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번의 소멸시효 기간에 가한 기산점과 변론주의. 판례에 의하면 본래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부여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313페이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이를 지지하는 견해와 판례를 반대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기산일 당일이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멸시효 기간은 연으로 정해진 기간이므로 기산일이 속한 날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가령 변제기일을 시간으로 정한 경우 또는 어느 시점에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일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시효기간이 계산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변제기를 단순히 몇 월 며칠로 가령 8월 5일로 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8월 5일은 제외된다. 다만 변제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은 해석상 변제기가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날이 포함된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 불행사를 봤고요. 권리 불행사는 이렇게 불행사하면 된다를 얘기했는데 그 시험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좀 약간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